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청년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입니다. 오늘 2부 사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 제안을 받고 제가 도시재생 전문가도 아니고 창업 전문가도 아닌데 왜 저를 섭외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마 청년 정책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앞으로 창업과 지역의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더 큰 틀로 아우르는 과정에서 관심 갖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기획자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은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현장의 고민과 앞으로의 정책에서 제안될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됩니다. 오늘 총 5분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각자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어떠한 분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당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그 끝에서부터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송호인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원래 음악을 하다가 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시민회관에서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1인 미디어 업체를 지금 운영 중이고요. 여기 영상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 지역에 재능 있는 음악인이나 미술가, 청년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제가 이분들이 좀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또 여기 시민회관에서는 유튜브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서포팅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열정 많은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청년들 분이. 근데 아쉬운 점이 이분들이 서류에 좀 약하시고 또 자신들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약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런 재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분에 비해 제가 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대본은 준비했어가지고 좀 얼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마타루 대표의 김미리입니다. 일부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저희 선배님이자 이명배 교수님께서 이 공간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창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초대가 되어서 정말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시작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일은 저에게는 건축이었습니다. 제 전공이었고요. 좋은 공간을 짓는 것, 좋은 건축가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사무소에 입사하였습니다. 힘들지 않은 일은 없었겠지만 건축 사무소의 현실 또한 워라밸 가는 거리가 먼 3D 노동직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9살 차이 팀장이자 이제 지금의 남편이 제게 종종 질문을 했어요. 그 나이 조금 더 먹었다고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 행복해?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매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때의 제 자신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행위가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치여 있었고, 좋아하는 일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쳇바퀴 타는 반복되는 제 삶 속에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발견한 좋아하는 일은 손으로 작업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모형 만드는 작업을 제일 좋아했고요. 취미들도 모두 손으로 작업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좋아했던 다른 일들을 더 경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학원도 갔었고 쿠킹 클래스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고 행복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요. 그 일들을 내 일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을 준비하는데 손으로 했던 작업들 중에서 마카롱을 창업으로 선택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때 배웠던 마카롱은 힘들고 까다로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 막막했는데, 하지만 실패도 곧 경험이기에 고민만 하지 말고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건축을 전공하면서 해왔던 기술들을 이용해서 브랜딩부터 스타일링까지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새로 시작할 일에 대한 이름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이런 거였고요. 이에 부합하는 맛하루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소소한 브랜딩을 해봅니다. 인사문구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로고는 맛이라는 글자로 획을 추가하여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서 로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서체로 문체부 쓰기 정체인데 한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개발해 주신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만든 작업은 명함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그리고 다음 인테리어를 하기로 합니다. 작업 공간을 임대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계획해 봅니다. 먼저 예산 범위를 계획하고 적절한 가게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무 소재를 이용해서 따뜻했으면 했고 세련되지만 화려하진 않았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고 도면을 그리고 그다음 모형과 3D 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확정하였습니다.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공도 직접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타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면서 오늘의 맛이라는 라인업을 구상하면서 과일 맛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지인들의 농장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재료들이 맛있는 지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된 지금에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농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작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집의 문화가 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많았고 좋은 재료를 직접 가져와서 함께 드시던 부모님들의 습관이 제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타루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의 마타루 마카롱은 너무 달다는 기존의 인식을 가지신 분들께 많이 달지 않으면서도 쫀득하고 그래서 재료의 맛이 더 잘 느껴지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변에 좋은 식재료를 어떻게 건강하고 착하게 담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금은 마카롱이라는 디저트를 활용 중에 있고 앞으로는 다른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이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타루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현재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맛있는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부입니다. 때로는 직접 따기러 가는 배달 사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도 우리 농장 기름값을 결정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그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청랩이라는 것은 담양천년 연구소입니다. 농장이지만 저는 연구소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이제 생명과학부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골재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령화와 이제 토지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스마트팜 기반으로 해서 지금 딸기 농사에 대한 환경 시스템을 해서 매뉴얼을 해서 어떤 DB를 구축하고 있고 최적의 영농 기반 기술 확립하여서 건강한 바른 막걸리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한 창업입니다. 저의 미션은 당신과 나 행복한 세상입니다. 생산자인 농부도 행복하고 그거를 파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저희 파트너도 행복해야 하며 나의 딸기를 먹는 소비자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농업을 선택한 미션이고 비전은 6차 산업 전문 회사이고 추구하는 가치는 농업 기반, 그다음 소비자 우선주의, 상생 추구, 행복 추구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동안 이 6가지 미션, 비전, 추구 가치에 대해서 약 2개월간 생각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제가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창업을 했지? 나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럴 때 이 PPT를 보면 맞아, 난 이랬어. 이런 걸 했어. 지금 혹시 여기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어떤 돈도 필요하고 이익이 될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거를 먼저 준비한다면 그 길을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달에 해서 딸기를 하기 시작해서 육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딸기 농사를 하려면 딸기의 시작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육모를 시작하고 딸기잼도 만들어보고 건조칩도 가공도 하고 딸기 농사를 직접 키운 육모를 이제 심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이 농장도 짓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저의 이제 회사 이름에 대해서 CI 구축을 합니다. 당청랩 담양 천년 연구소. 그 다음에 11월달 딸기 수확한과 동시에 이제 저의 브랜드를 합니다. 저희 딸기는 당일 배송 원칙입니다. 제가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갑니다. 그래서 제 딸기는 다른 딸기보다 윤기가 좋습니다. 광이 나고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딸기, 저희 딸기 윤입니다. 지금 거래처는 보시면 강수빵집, 히핑대그, 마타루, 이고, 쿠키비 등 지금 지역 녹할적인 창업자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제품도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 딸기 맛있죠. 좀 갖고 올 거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런 로고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당청랩이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다른 것은 아니고 저는 농부입니다. 그것은 신선한 원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많은 도시 재생이 있고 창업자 있는데 결국은 생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팔아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가치가 있어야 되고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유니크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너사분들은 제과부터 시작해서 디저트 가게 있고 또 그들은 이미 대기업이 장악돼 있는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트너사에게 어떤 무기를 주고다 당일 배송 누구보다 신선한 딸기를 해서 우리 파트너사가 더 장사도 잘 되고 저 또한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윈윈돼서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저 역할인 것 같고 단순히 그 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개발된 건데 지금 쿠키비나 이런 쪽은 저희 거 동결건조를 이용해서 합니다. 즉 그냥 딸기가 아니라 담청랩에서 나온 딸기입니다. 저는 수확을 한과 동시에 브릭스를 체크해서 제 인스타에 올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농업 활동을 다 인스타에 공유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딸기가 아니라 원재료부터 특화된 딸기를 쓴다는 어떤 우리 파트너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쪽으로 충분한 DB와 또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동결건조집 케이크와 이 딸기 케이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여기 지금 디저트 생크림 케이크 있고 여기 무슨 케이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농부이고 저는 우리 파트너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파트너사가 잘 되면 저 또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것은 너와 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담청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내 딸기를 먹는 소비자도 좋은 그런 걸 하는 농부 강경필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자리에 다들 대표님들이 오셔서 저는 대표는 아니고요. 사원인데 저는 그 양림동이라는 마을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온 김꽃비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3분짜리 혹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양림동을 기반으로 그 2016년부터 지금 올해 202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1930 양림살롱이라는 축제의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마을이 무대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축제이고요. 근대 역사 문화 마을인 양림동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근대의 무드를 좀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마을이 무대라는 슬로건처럼 마을에 있는 다양한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카페나 문화 공간, 갤러리 또 다양한 여러 공간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공간에서 그 방문객들이 그 공간을 방문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지역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또 참여를 해서 그 공간과 협업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 다양한 양림동에 있는 창업자분들이 이 축제의 호스트로서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보시면 이런 문화 공간들도 이 축제의 날 하루에는 이런 뭐 연극 무대의 그 무대가 되기도 하고 또 네,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이 축제 같은 경우에 그 참가자분들이 그냥 무료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그 매표소에서 텀블러랑 음료 교환권 3장을 구매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음료 교환권을 그 양림동에 있는 다양한 카페들이나 그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뭐 음료를 드시면서 공연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사용된 쿠폰만큼 저희가 그 해당 가게에 결제를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입장권 혹은 매표라는 이런 그 뭔가 구매를 해야 되는 요소를 만든 거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좀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좀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해부터 유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콘텐츠들은 뭐 방금 보신 그런 카페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콘서트들도 있고 앞에 보이시는 양림 달빛 투어처럼 마을을 야간에 둘러보실 수 있는 투어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셀러들이 참여하는 양림 홀리마켓 같은 마켓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저희 대표적인 콘텐츠인 1930 양림살롱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토론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토론이 열리고 있는 광주 시민회관 활성화 사업의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분야로 참여 중인 청년 대표 조효식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서 마케팅 동아리 회장을 하고 그리고 광주 안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 IT 스타트업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한 게 다른 분들 거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내 것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1년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소모임과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선 구축한 홈페이지의 화면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카페하고 베이커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올린 다음 매장 안에 QR코드를 부착해 놓은다면 손님들이 이제 그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메뉴를 시키기 전에도 어떤 게 나오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메뉴판 같은 것을 기획해서 운영했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단순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 아니라 카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 기업들의 정보와 인터뷰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게시를 해서 이곳이 단순한 카페하고 베이커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직접 원데이 클래스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이 공간을 더 사랑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렌탈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년간의 사업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고 이제 올해의 사업을 리뷰를 직접 해본 다음 내년에는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필요할까 공부를 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이제 청년 기업 분들과의 이제 소통 이런 것들을 거친 후에 나중에는 이제 광주 안에 저만의 사업장과 또 새로운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무수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지역별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디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의적 소상공인을 칭하는 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이라는 게 어떤 게 창의적인 건가? 그러면 청년의 나이에 혹은 창의적인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들만이 로컬 크리에이터인가? 라는 저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계속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이 로컬리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로컬리티에 기반한다라는 의미를 여기 오시는 창업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저도 제가 생각한 로컬리티는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객이 인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객이 느끼는 어떤 차이점, 고객이 그런 로컬리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해서 기꺼이 그쪽 지역에 가서 그런 걸 느끼는 어떤 그러기 때문에 고객 중심점을 봤을 때는 그쪽 지역만 갖고 있는 특이한 어떤 특색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가 로컬리티가 아닐까. 이것은 그 고객이 거기 가게 만든 어떤 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2010년부터 잠깐 광주에서 공연 기획을 지금까지 10년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악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노래나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좀 결론 내려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로컬리티 기반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제 마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에 비하면, 마타루는 주변에서 나오는 식재료 자체가 이제 저희 가게의 로컬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배송하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 자체가 또 로컬리티고, 근데 로컬리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가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렇게 방법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로컬리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제 결국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색이나 이야기 또 그런 정보들을 발굴하고 그에 기반해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이 로컬리티에 기반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사실 요즘에는 서울에서 잘 안 풀려서 뭔가 지역에 오는 것이 아닌 어떤 지역의 독창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힙해졌잖아요. 뭐 박주혜 대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특히 자신이 태어났거나 혹은 오랜 시간 활동했거나 또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거나 하는 이런 지역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컬리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지역이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매력이나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살려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고객들에게 잘 전달해서 로컬의 결핍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소공연장을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예전에는 영화관으로 사용됐었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를 이번에도 영화관처럼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영화 소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가 그냥 낡은 공간이었지만은 여기가 우리가 전세 낸 영화관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게 있는데, 이런 게 로컬리티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지역의 결핍 필요 부분은 사실상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지역 청년분들께서 놀거리, 문화에 대한 어떤 목마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지금의 청년 창업가 분들이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지점들이 지금의 어떤 일자리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기업이라든가 정해진 어떤 일자리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과 연결해서 아까 이제 김강민 박사님께서 크리에이터 역할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지역의 수요에 부합해야 되고 원주민과 기존 상권과 연대 활동, 그리고 원주민과 기존 상권의 상생 활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골목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사실 저는 골목 상권에 반드시 영향을 줘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또 상생의 의미와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로컬 기반의 창업이 지역, 골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혹은 경험하셨던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로컬 콘텐츠가
그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상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도 약 5년간 마을 기반으로 하는 그 축제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어떤 콘텐츠가 지속되고 그 마을에서 지속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마을에 있는 주체들, 뭐 주민이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그 마을을 생활권으로 활동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로컬 콘텐츠는 지역의 어떤 독창성을 담는 만큼 어떤 지역의 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음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그 옷, 패션 같은 약간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그 생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진행될 때 어떤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체험이나 어떤 그 공유를 통해서 방문자들에게 굉장히 경험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서 이런 주민이라든지 뭐 그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권 속에서 어떤 공생을 통해서 그 이 로컬 기반의 작업들이 그 계속될 수 있을 때 의미도 있고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앞선 발제들을 보면서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추가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양림동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사실은 창업가들이 들어가서 생각했던 의지와 어떤 고민들과 사실 원주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대전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양림동에서 5년, 6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새로 생기고 또 나가고, 또 혹은 작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뭐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분들은 지역과 그 공생하는 분들이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와서 거기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출난 뭐 이렇게 그 어나더 레벨의 굉장히 엄청난 콘텐츠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과 뭔가 이렇게 그 접점 함께 갈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 축제라는 어떤 그 연결 고리가 있었던 거죠. 이 축제날 당일은 뭐 다양한 상점들이 함께 어쨌든 영업을 포기하고 그날은 축제에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인데, 그런 작업들을 처음에는 그 단순히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작업이 지속되면서 이게 마을에 사람들이 더 오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상점들도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상점의 점주님들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어떤 이 축제 호스트로 이렇게 성장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때문에 이제 같은 그런 가치나 그 나아가는 방향을 나누는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유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노퀄리티와 골목상권 상생에 관련해서 이제 농업적인 부분에도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 예로 지금 영국에 보면 그 도심한 지역에 이제 그 포도를 심지요. 그래서 이 포도를 그쪽 지역 주민께서 이제 가꾼데 동참하시고 도시적 심리적 기능을 이제 담당하면서 어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제 가꾼 어떤 하나의 잡을 주는 역할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소비되는 이 포도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카페에서 각각 와인이라든지 디저트로 쓰면서 이렇게 상생되기 때문에 농업은 이제 이런 움직임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만약에 지금 뭐 동명동 몇 군데 이제 딸기 디저트를 하는 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시설이나 약간 혐오시설 같은 것들을 어떤 스마트팜이나 팩토리팜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딸기를 생산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 바로 이런 디저트 가게나 이렇게 한다면 뭐 푸드 마일리지가 아끼면서 신선한 딸기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 어느 정도 딸기 거리 같은 어떤 로컬리티 문화도 되고 상생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아까 처음 질문에 로컬 기반 창업이 골목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창업자는
받는 게 중요하죠. 골목 상권을 받는 게. 왜냐하면 네. 그 가게 자리를 정할 때 주변 상권과 인프라를 보고 정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 저도 줘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작은 일은 주변에 있는 가게들과의 상호 교류,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더 어떤 게 부과되어야 더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나도 오래 있고 주변 가게들도 오래 있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버넌스의 모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거버넌스라면 행정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모델들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공의 힘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기관에서 자원이나 혹은 공간들을 열어준다는 개념 하에 너무 개입들이 많아지면 사실 민간에서 해야 되는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과 이들이 원하는 창의성이 사실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송호인 대표님 어떠세요? 그런 이렇게 조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이런 고민들 조금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업 특성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아서 하는 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 이렇게 저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크리에이터 스스로 로컬을 이용해서 좀 자기와 로컬을 결합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수익 모델로 변환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온전한 크리에이터로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창업을 한 시기들이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6개월이신 분도 계시고, 2년 정도 계신 분도 계시고, 거의 1년 이내에서 2년 또 3년 이상, 5년 이내 이러신 것 같은데, 아마 그 과정에서 지원이나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책들, 고민들은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 창업 정책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비어있는 공폐가 활성화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막 투입됐었잖아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는 그리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은 뭔가 어려운 곳에 가서 거기를 살려야 되는 역할로서만 쓰이는가라는 고민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도 아까 좋은 상권 가는 것처럼 잘 되는 공간을 가고 싶지 어려운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쨌든 정책들은 많지만 실제로 현장의 고민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조효식 대표님도 시민회관에서 초기 사업 세팅이었고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혹은 앞으로 정책에서 좀 고민되어야 될 지점이나 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지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주 안에서 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직접 자본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원래 지역 안에서 이제 창업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데서 나왔었는데 약간 이 청년이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가 뭐 가치가 공유가 돼야 하고 뭔가 공적 가치가 창출이 돼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 청년들이 노력을 해서 결과물만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경제적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뭐 충분히 이제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기관에서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하는 결과물에 맞춰서 뭐 창업 활동 내용이 제한이 된다든지 뭐 이익 추구하는 측면에서 약간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실제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지원 방향들도 그쪽으로 좀 변화를 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은 당장 힘들겠지만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멘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자문 하는 곳들은 조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현석 대표님이 아까 시스템의 부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제 시작하실 때 그런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작할 때요. 네. 시작할 때는 이제 저는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서류하고 발표하고 이제 통과하는 절차 자체는 이제 전부 다 제가 혼자 이제 경험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했던 걸 보고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 초기에 사업 모델을 만들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된 케이스지만은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노력 자체는 광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보태면 저도 사실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했을 때 청년분들한테 좀 많이 요구되는 게 어떤 공적 가치를 그 사업에 담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너희들이 뭔가 사업은 해도 되지만 너무 큰 돈을 벌면 안 돼.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일을 좀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좀 제약들이 어느 사업들에서는 꽤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인구학적 어떤 통계나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봤을 때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역의 오리지널한 문화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쨌든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바탕으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속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기에는 그렇기 위해선 결국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지역 안에서만 조금 소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알려지고 또 넘어서 뭐 그 전국으로 또 혹은 더 세계로 이렇게 나갈 정도로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뭐 멘토링이라든지 좀 더 이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원금만 주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좀.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 초기에는 공공 모델을 계속 요구하다가 자립할 때가 되면 이제 시장 영역으로 나가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시장 영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이 조금 확장되면 그때 이제 공공의 가치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가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 대한 고민들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결국 창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돈을 버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잘 되고 지속 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로컬리티나 골목 상권의 좋은 영향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청년 지원금을 본다면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지원금 있지만 어떤 쓸 수 있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금을 위해 내가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혼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지원 정책을 쓰시는 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이제 청년들도 무조건 지원금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좀 그런 것도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원 정책을 했을 때는 저는 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진짜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하니까 청년 기업들한테 배민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어떤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객들이 유치하고 싶지만 주차장을 쓸 만큼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주차장을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정말 현실적인 거, 뭐 네이버 파워 링크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홍보적이고 정말 디테일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한다면 우리 청년 창업가들도 좀 더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고 데스밸리에 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퀄리티도 나올 것이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할 때 조금 필요했던 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들 있는데 그걸 결과로 내기까지가 되게 조금 힘든 과정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자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들이 또 마련되어지기도 하는데
아까처럼 말씀해주신 것도 여기서도 공공적인 지원들이 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단 한 번의 홍보, 여러 번의 홍보 이렇게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요즘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전공을 살려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다른 분들처럼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다른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을 얻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또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여기 이런 프로젝트처럼 알아야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도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시스템 부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에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이분들이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저는 그 시스템적으로 스스로를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배우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롯데카드에서 그 배민하고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하고도 협업을 하고, 무신사랑도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카드를 쓰면 별이 쏟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광주의 로컬의 이런 창업가들이 이름과 분야는 다르지만 그걸 관통하는 동시에 어떤 홍보나 자원들이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디로 둬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제 공공의 역할보다 아까 이제 박주로 대표님도 그걸 청년 기업가, 청년들에게 직접 맡기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모아내 보내는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 개인으로 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모이면 저는 힘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고민들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하나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이러한 정보를 사실은 저는 이제 담총랩 이야기 들으니까 이 딸기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어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그럼 각자 홍보를 하시면서 고민되셨던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도 혼자 해야 되고, 마케팅도 혼자 해야 되고, 회계도 혼자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어떠신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그 창업을 하면 이제 홍보가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내 가치에 대해 설정을 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그걸 한다 어떤 제어와 서비스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가치를 바르게 알린다는 것 또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하실 건데 인스타, 블로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마케팅 홍보비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아까 이제 김민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코어커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납품을 가면 제 팔로워스가 얼마나 많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파트너사인 휘핑 디에그라드 이런 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4명, 7개 이런 거지만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준다면 사실은 서로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과 약간의 그 포스팅 해주고 그러면서 로컬리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라우터 형식으로 어떻게 집단이 되면 어디 한 군데 가도 딱딱 이어지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창업자는 바빠요. 배송도 가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죠. 아까 회계정산 ERP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모임이라도 이런 거를 좀 만들어만 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창업자들이 너무 거창한 무조건 지원금을 주세요 이런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공간과 시설을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저희들한테 필요한 건 그렇게 이런 사람들 모여져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소스들을 그래 너희도 한번 모여서 한번 해봐 이런 것만 마련해 주셔도 충분히 저희들끼리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거버넌스와 모임을 가지고 있다. 저희 따로 없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네트워크의 중요함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런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생긴다면, 그리고 이제 그걸 누군가 만들어주길 바라기보단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이제 그 깃발을 꽂아도 되고 그럼 같이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작업이 어떤 공공이 그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귀찮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쪼개고 더 만나서 같이 만들면 확실히 더 만드는 작업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선 아까 그 제 거 성과물 중에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에 참여 중인 팀이 19개 팀이 있습니다. 그 19개 팀의 이제 정보를 넣은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기업가가 이제 주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제 광주에 있는 좋은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홍보하는 플랫폼,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봤었는데, 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플랫폼 자체가 홍보비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 때 어쨌든 개발비가 수천만 원 정도가 들게 되는데, 그런 거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뭐 기관 차원에서 이런 실력 있는 업체한테 이런 사업,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급을 할 테니까 좀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런 얘기들 좀 공적인 자리에서 좀 많이 한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대표님께서 45명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계속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과정에서 보신 분들 중에 청년 창업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언어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분들에게 내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조금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청내 대표 강경필입니다. 네네. 빛나는 딸기. 네. 창업하기 전에 항상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에라는 얘기를 하죠. if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if에 대해서 할 거 how에 대해서 생각하자. 고민할 거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how에 대해서 집중하지 if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 뒤로 저는 조금은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if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if보다 how를 좀 더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에이터 랩 대표 송호인입니다. 저는 이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봤을 때 이 한마디를 꼭 하거든요. 저희 청년들은, 우리나라 특히 청년들은 너무 최적화와 거창함, 창업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시작해야 되고 거창하게 시작해야 된다 라는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처음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완벽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대신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마타루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마타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기획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카롱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제가 생산 노동에 되게 많이 시간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또 경영은 해야 되는데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구상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도 또 필요하고, 이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놨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다만 아까 이렇게 두 분의 말씀에 조금 더 공감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만 놓는다면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타루도 사실은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떤 방향성만 설정을 해놓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어떻게 이게 마타루예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기획들은 조금 더 하시고 나서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로컬이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어떤 활성화된 지역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있는 이 자리가 내 트렌드가 되는, 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기에 요즘에 부각되는 게 로컬인 것 같습니다. 그 마타루 대표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너무 굉장히 멋있었고요. 저는 사실 창업자는 아니지만 이제 마을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계신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과 협업을 하는 기획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마을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 마을이나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자기의 일을 이어가기 얼마나 큰 노력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오래도록 살아남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것인지, 그건 이제 자신의 독창성을 어떻게 찾으실 것인지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선 대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건 상생과도 연결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한테 뭐 충고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 우선 제가 이제 어쨌든 경험을 해본 바로는 후배들한테 일단은 시작을 무조건 하고 단순한 걸로 시작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상품을 뭐 기획을 하고 만드는 거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이제 창업 같은 걸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첫 매출 나오기도 전에 이제 사업 접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지금 당장 내가 바로 하고 정말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한 사이클 돌려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점점 확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맘만 먹으면 이제 100만 원 안으로도 뭐 그래도 창업 같은 걸 이제 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는 청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 내용을 보고 다음 정책을 만들 때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근데 다들 프랜차이즈가 똑같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카페들 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들어오면 카페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국 생기고 병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주에 있든 광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사실은 도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이 창업가 분들이 사실 도시의 모습을 다르게 혹은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주의 도시계획의 전문가들로서 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번의 도전이 실패가 되지 않게, 그리고 실패의 과정 자체가 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선택을 하면 된가요? 밑에 두 개요? 저 역시도 문화기획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젠 그분들이 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같은 건가요? 또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지만, 창업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대기업과 로컬 비즈니스 창업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거는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네. 대기업을 갈지 로컬 비즈니스 창업을 네, 할지, 네, 네. 저는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인데 10,000번 물어봐도 창업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만드는 실적이 회사의 실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래는 개인 브랜딩의 시대인데,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게 내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래서 미래는 잘 모르지만 거의 반드시 이 개인 브랜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업가가,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뭐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근데
저는 제 후배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런 관점에서 말을 했어요. 결국은 너가 창업하는 거라면 처음에 큰 회사와 대기업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너가 창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배울 기회가 없다. 하지만 회사라는 곳에 가서 큰 회사에 가서 조직을 경험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 있는 시스템을 너가 하고 운영체에 접목시켜서 나중에 너가 커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답변해 주셨던 분들과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이 창업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잖아요. 저는 우선은 그래도 저도 다시 창업을 해볼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제 어떤 커다란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서 부품으로서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제가 스스로 만든 작은 시스템 하나를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창업 아니면은 취업이 나중에도 아예 선택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창업을 경험해봐야 이제 더 지금 이 나이에는 창업을 경험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다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김미리 대표님 자료 보고 설계사무소 직원들 회사 그만둔다고 하겠어요. 김미리 대표님 멋있어요.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 시작해 전공을 감리시키다니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제가 아까 마무리 멘트를 아주 잘했는데 네. 또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다시 해야겠네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다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